그러고 보면 주영과 처음 만난 게 2000년, 우리가 19살 때였다.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때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소개받은 7명의 동기 중에서 조용하고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내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녀. 동기사랑, 나라사랑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호를 외치며 그녀와 함께 1년 동안 동아리 생활을 한 뒤 우리는 20살을 맞이했다. 아직도 모든 게 알 수 없고 낯설기만 하던 그때의 나는 나도 모르게 뭉게뭉게 피어난 어떤 특별한 감정을,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를 감정을 그녀에게 품었다. 나는 결국 그의 여름의 어느 날 동해안의 한 해변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그 감정을 성급하게 고백해버리고 말았다.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강력한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라고 뉴스가 온통 떠들썩했던 그때 동아리는 태풍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해안으로 여름 MT를 떠났다. 어차피 숙소 안에서 술 마시는 게 주요 활동일 테니 태풍이 오든 말든 문제가 될 건 없었다. 우리가 묵은 바닷가 민박집에서는 예상대로 첫날부터 무지막지한 술자리가 벌어졌다. 해가 지기 전부터 시작된 그 자리는 자정을 훨씬 넘겨 한 명씩 술에 못 이겨 쓰러지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도 계속되었다. 결국 술자리는 아침 해가 뜰 때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. 첫날 술자리의 여파가 아무래도 컸는지 둘째 날의 술자리는 전날보다 이른 시간에 정리되는 분위기였다. 그렇게 술자리가 정리될 때쯤 주영과 나는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숙소에서 빠져나와 해변으로 향했다. 우리가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. 아마도 둘 다 조금은 취해 있는 상태에서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나왔던 건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술이 셌던 우리였기에 빨리 끝나버린 술자리가 뭔가 아쉬웠던 건지도 모르겠다.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몇 개 사서 바닷가 벤치에 앉았고 그렇게 밤새 앉아 맥주를 훌쩍이며 함께했다. 그날 밤 바닷가에는 신비하면서도 이상한,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설레는 기운이 가득했다. 태평양 어딘가에서 태어나 서서히 세력을 키우며 올라온 태풍은 비내음이 가득한 바람으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였고 저 멀리 까만 바다의 수평선은 밤하늘과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우주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다. 파도 소리는 무한히 반복되었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끝도 없이 대화를 나눴다. 이 세상에 마치 주영과 나 단둘만 있는 것 같던 그 몽글몽글하고 비현실적인 시간 속에서 나의 가슴은 서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. 결국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이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밝아오고 거세게 불던 바람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었을 때 나는 주연에게 나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. 어쩌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서투르고 부끄러웠던 고백. 고백의 순간을 기점으로 나는 주연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건지도 몰랐다. 우리는 이후에도 여전히 친했고 동아리의 어느 누구보다 서로 가깝게 지냈지만 우리 사이엔 어느새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그어져 있었다. 우리는 그 선의 존재를 의식했고 가깝게 다가가지 않도록, 혹시라도 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다. 적어도 나는 그랬다.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때의 감정은 진작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선은 지금까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. 마치 고대 유적지가 형태는 사라졌어도 흔적만은 여전히 남아 과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. 그리고 어쩌면 그때의 감정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옅은 바람처럼 여전히 선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.